발생했을 때 그때 재난 문자를 도대체 어디서 보내야 하느냐 뭐 그런 네.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지진 발생했을 때도 이게 뭐 정부에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내야 되느냐 논란도 좀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충청남도가 그 건의를 했답니다. 지난 5월 네. 달에 그 서산 하나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거 광역자치단체에만 기본적으로 긴급재난물자 송출 권한이 부여가 돼 있는데 이거를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이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고요. 네. 이걸 이제 행안부가 받아들여서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군에도 이거 문자 보낼 수 있다.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고요. 네. 뭐 이제 전국 단위 재난은 아니지만 국지적인 재난이 또 이제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산불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또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행정안전부나 그 도청의 승인 없이도 시군 차원에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다 그럽니다. 발빠른 대응으로 이제 도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전문기관이 없어서 화학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영동 지역 민관군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지역이 좀 특수한 지금 약간 지리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데 행정기관들은 보통 보면 이 주로 서쪽에 집중이 돼 있고 네. 영동 지역은 약간 좀 고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불 사고 발생했을 때도 이제 그와 관련한 우려가 있긴 했는데 여기에 또 의외로 지금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다 그럽니다. 영동 네. 지역에만 한 480여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산불이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공장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원주하고 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방재센터가 또 충주에 있다 그럽니다. 음흠. 그래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대응을 하기에도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영동 지역에 일단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일단 군하고 좀 협동을 좀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뭐 육군 8군단하고 공군 18 전투비행단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 있는 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화학물질 업체 중에서 조금 큰 업체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앞으로 합동 대응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 제주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오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닌데요.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경우에 평균 5%,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탕 그 농수축산용 또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7%, 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인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요금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었나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제주도가 아무래도 좀 지리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네. 일단 그 생산 원가 대비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화율이 한 80.3% 정도 된다 그러고요. 네. 하수 처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음흠.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네.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는 이러다 보니 계속 이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어서 이 상하수도 본부 운영 관리가 좀 힘들 정도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서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뭡니까? 많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일단 시장 직속 기구고요. 위원장 비롯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러니까 주민자치 예산을 네. 이제 관할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시민 참여 예산제도 좀 했고 그랬는데 이거를
시민수기 예산제로 좀 변경을 좀 해가지고요. 네. 조금 더 이 시민들에게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예산의 그 포함 범위를 조금 이제 넓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네. 1조 원 정도를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음흠. 지금 뭐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 눈길을 끄는 그런 행보긴 합니다. 처음 그런데 있는 일이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논란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이 조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이제 유발된 것이 뭐냐면 예.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위원들이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네요. 이것도 좀 기능상의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인선에 대해서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휴가철 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 또 역터미널, 커피점, 빙수점 이런 데서 이제 위생 상태가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퀴즈를 좀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어요. 정말 쉬운 퀴즈예요. 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이 커피 쿠폰 많이 저희가 좀 드리고 있거든요. 퀴즈 하는 날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자, 귀장사하지 말고 이것 장사하라. 라는 속담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들리는 말만 듣고 믿기보다는 실제로 이것으로 확인을 하라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지금 안경을 끼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될까요? 이 귀 말고 뭘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지? 고민되십니까? 예.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체 기관 중에 어울리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쉽게 정답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함석훈 씨 부지런히 문자 주셨네요. 할머니 생전에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요. 이것만큼 게으른 게 없고 손만큼 부지런한 게 없다. 아무리 막막한 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해결된다. 아유, 이 말씀도 아주 도움이 되네요. 보내주신 커피 잘 마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드릴 수는 없네요. 예, 골고루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행복하자 아이디가 주신 분, 회사에서 배달시켜 먹는 식당이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세요. 맛있고 특히 부대찌개가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문자 주셨고 3710님, 기공소에서 일하는 치과 기공사입니다. 소장님이 항상 이 방송 틀어놓으셔서 강제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안 들으면 허전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커피 쿠폰 드리고요. 7747님. 펑펑 내리는 이것이 좋더라. 아유, 이분 또 아주 센스 있으시네요. 이게 이제 그게 뜻은 다르죠. 그리고 발음도 다릅니다. 오늘 제가 내드린 퀴즈의 정답은 짧아요. 근데 7747님이 보내신 문자의 그 의미하는 뜻은 긴 발음이거든요. 그래도 재밌게 제가 읽어드렸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2411님, 실습이 너무 힘들어요. 힘주세요. 힘내시라고 커피 한 잔 드려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에요. 2214님, 날씨가 더워요. 그래도 여름 좋습니다. 이번 여름 가족들과 뭉쳐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귀장사하지 말고 이것 장사하라. 이 속담에서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주변에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 잘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전부터 가볼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지금 대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전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게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몇 도입니까? 29.5도입니다. 서울보다 좀 낮아요. 네. 자,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대전시립미술관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린이 미술기획전 스르륵 미래와 점선면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만 들으면 어린이만을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이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두를 어린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능성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바로 스르륵 미래 기획 전시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흘러간 옛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한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미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놀이 같다는 기억을 주고 싶고요. 성인들에게는 여기에서 지냈던 시간이 일상으로 돌아가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아서 휴식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둘째가 낙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벽지랑 막 이렇게. 근데 선들이 다 보면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와닿았어요. 동그라미 같은 걸로 얼굴도 그리고 네모 같은 걸로 칠판하고 분필 같은 것도 그려가지고 선생님이라는 꿈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 스르륵 미래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전시의 주제가 바로 기억입니다. 예. 이번 전시를 통해서 기억이 스르륵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 포스터를 보시면 한자 아름다울 미와 올 레자 사이에 왕복 화살표가 있는데요. 예. 이는 전시의 아름다운 감상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의 기억이 돼서 곳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저는 이제 스르륵 미래라고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때 그 미래를 뜻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시가 어떤 기억의 소환 장치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작품들도 평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현대 미술 작품과는 확실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이것도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어릴 때 했던 낙서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아기들이 껴안고 자는 인형 같은 것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물론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만 있다면 작품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술과 어허.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가셨을 때 방희진 리포터가 그때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전시 작품은 어떤 걸까요? 네, 안효찬 작가의 생산적 미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다소 자극적인 소재일 수 있지만 실제 죽은 돼지를 눈에 보이게끔 석고 작업을 해서 현대 산업사회가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상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어른들은 작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진지한 표정을 보이는 반면 아이들은 돼지 모양의 빌딩을 짓겠다거나 돼지를 치료해주겠다며 그야말로 동화 같은 스토리로 천진난만함을 드러냈는데요. 이처럼 같은 작품도 어른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으로 다르게 감상하고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점선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네. 어떤 겁니까? 네, 미술의 조형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점선면인데요. 네.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선면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나아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 자세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전시립미술관 우리원 학예연구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네.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술이라는 거는 스케치북에 그린다던가 일반 어른들도 정해진 형태가 있을 건데요. 놀이를 통해서 본인도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시각예술에 대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 던지는 거 했는데 활동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오는 유화적인 이미지라든지 발랄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점이나 선이나 면을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이게 놀이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놀이로 다가가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점선면 중에 선 공간에서는 색색의 테이프를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선을 이용해서 면으로 확장돼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네요. 사진 찍어 오신 거죠? 방희진 네, 리포터가. 맞습니다. 예. 또한 벽에 붙여진 커다란 벨크로에 점 모양의 공을 던질 수 있는데요. 네. 자신이 던진 공이 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점묘화를 벌써부터 만들었다면서 아이고, 기뻐하시고 그러겠네요.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즐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오감 만족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이 전시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스르륵 미래 전시는 오는 9월까지 대전 시립미술관 본관 5전시실에서 운영됩니다. 관람료는 500원이고요. 점선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미술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엑스포시민광장 2층 DMA 아트센터에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번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네, 예.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자 부지런히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날씨 궁금합니다. 네, 울릉도는 현재 기온 28도로 하늘에 구름이 좀 꼈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의 물결은 2m 이내로 낮게 일면서 네.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자,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차를 타고 울릉도 북면 섬 일주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현수막엔 속도를 줄여주세요. 여긴 어린 갈매기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괭이 갈매기들을 보호하는 마음이 담긴 이 현수막이 울릉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들이 좀 지내기 힘든가 보죠? 왜 네, 이런 맞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까? 예, 그 울릉도의 부속섬인 관음도 일대는 괭이 갈매기들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네. 이곳은 작년 이 무렵까지만 해도 일주도로 끝지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 섬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맞아요. 예. 올해부터 차량 통행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번식기를 맞은 괭이 갈매기들이 이른 봄부터 다시 이곳을 찾아왔고 갈매기들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저런.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괭이 갈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줄여달라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걸린 겁니다. 괭이 갈매기들도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예, 바로 울릉도 어린이들인데요. 네. 이 첨부초등학교 6학년 배인선, 오승엽 어린이와 5학년 이태경 어린이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관음도에 가는 도로 쪽에 갈매기들 여러 마리가 정말 많이 죽어 있어서 그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저희 학생들이 갈매기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차들이 천천히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 터널 시작하는 부분 쪽에 새끼 갈매기 죽어 있는 거 봤어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죽어 있는 걸 보니까 좀 개발된 게 잘 된 거기도 하지만 좀 안 된 것도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자동차가 너무 쌩쌩 달리니까 갈매기 피할 시간도 없잖아요. 네. 치여 죽으면 어떻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못 묻어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 눈에는 이 괭이 갈매기들 이렇게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이 안타까운 마음에 갈매기 사체를 직접 치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북면 첨부초등학교는 전교생 24명의 소규모 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유네스코 한마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아리에서 학생들은 울릉도 섬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 가령 환경 보호나 생명 보호를 위해 울릉도 특산식물 도감을 만드는가 하면 이번 괭이 갈매기 보호 활동처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은 여름 방학에도 쉬지 않고 이 괭이 갈매기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네. 첨부초등학교 최재은 교사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의 주제 자체가 나의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괭이갈매기에 대한 보호 캠페인으로서 첫 시작은 죽어있는 새들이 불쌍해서 그 마음으로 작은 노력에서 시작을 했지만 울릉군 전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SNS 활동으로 로드킬하고 있는 새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이제 홍보해보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른들이 정말 많이 격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괭이갈매기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손편지까지 써서 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북면 관음도 일대를 갈매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울릉군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역사회에도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왔는데요. 울릉군은 갈매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유튜브 화면에 학생들이 귀여운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보았는데 어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 기특하고 자연 보호와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국내 유일의 갈매기 보호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괭이갈매기 보호와 차량 속도 제한 캠페인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손편지가 보여요. 네. 네, 저희들만 하긴 힘들어서 군수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런 편지인데 도로에 갈매기 보호 표지판도 설치되고 뭐 관련 캠페인도 펼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괭이갈매기는 울릉도의 대표적인 새로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하고 또 물고기 떼가 있는 곳에 잘 모여 예부터 어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괭이갈매기들은 해마다 번식을 위해 이른 봄부터 8월 말까지 울릉도에 머무는데요. 그런 만큼 울릉도 섬 일주도로를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갈매기들의 찻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운전할 때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 34분 됐어요. 오늘은 퀴즈를 풀고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귀장사하지 말고 이것 장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7235님. 처음 들어보는 속담이라고 하시면서 옆에 과장님이 알려주셨어요 하셨고 3331님 운전할 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9255님 마포 공덕동 그 사무실 뒤에 공덕시장에는 오래된 단골 식당들이 있는데 맛은 물론이고 정이 듬뿍 넘친다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해 주셨고 6734님 교대 근무하는데 졸려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힘주세요 하셨고 6949님 서울인데 비가 내리네요. 이건 안 오고 아주도 위트가 있는 분이세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7235-3331, 9255, 6734, 6949님 커피 쿠폰 다 드려도 되나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약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만 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동반한 가운데 시간당 50에서 70mm 강도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는 전국적으로 오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는 최고 4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라든가 영서, 충청 북부 지역 조심하셔야겠고요.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역 전체적으로 100에서 250mm 정도의 비가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주말까지 최고 70mm, 그 밖에 남부지방의 경우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 또한 동반되는 곳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폭염특보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강릉은 33도대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낮 기온이 강릉이 33도로 예상되고 대구도
경주 역시 33, 포항 34도로 예상됩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내일 29도 정도로 약간 무더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작업 구간이 많은 도로 위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먼저 안성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더 가서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신갈분기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진주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 늘었고요. 진례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고속도로 위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평 쪽으로 문경 1터널에서 문경세제터널 사이와 또 충주분기점 부근의 정체는 각각 작업 여파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미리 3번 국도나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먼저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길어졌습니다. 더 가서 여의 하류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 작업 여파받아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러시아 측 해명에 대해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미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로부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서신은 일본 측에도 함께 보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또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악신문의 김주현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열대로 뜨거운 강원도입니다. 아유, 열대야로 얼마나 더우시면 이렇게 또 인사를 하십니까? 지금 낮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낮 기온이 지금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네. 33도, 34도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온도를 또 기록하고 있고요. 열대야라 밤에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열어놔도 예.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속초 해변, 예. 각 해변으로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더위가 막 서울까지 전해집니다. 예, 지역 연결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슈가 다양할까 싶은데요. 자, 강원 지역에서는 또 날씨 말고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최근 양양군이 사업 주체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요. 양양군과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는데요. 네. 8월 이제 최종 결과를 놓고 마지막 재점검을 통해서 이제 원주지방 환경청의 동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양양군이고요. 반면에 예. 환경단체는 전면 백제를 촉구하면서 청와대까지 200km 도보 순로에 나서고 있어서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님 좀 말씀을 조금만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네. 네,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하면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난 2015년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이후로 이게 뭐 환경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런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남설악, 또 설악산이 남설악, 외설악 또 그리고 내설악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남설악 오색약속터 부근부터 끝점까지 3.5km를
관광용 곤도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2015년 8월 환경부가 7가지 조건을 해결해라라는 전제로 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는데요. 네. 앞서 이제 이게 왜 국립공원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가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2010년 전까지는 국립공원 내에는 2km 이내밖에 설치할 수가 없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네. 2010년도에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5km로 완화를 했습니다. 늘렸군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군이 신청을 한 게 3.5km를 지금 신청해서 2012년, 2013년 잇따라 신청을 했지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2015년도에 결국 조건부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1년 뒤에 다시 2016년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부결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양양군이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당하다 회부를 해서 14가지 조건부 추진을 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같은 사연이 많은 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됐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환경영향 평가인데요. 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제 다음 달 1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 본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이 절차가 통과되면은 하반기 안으로 나머지 수월한 절차만 남겨놓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찬성 측에서는 산업관광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망가진 등산로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 8월 중순에 이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어쨌든 좀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네네. 행정 절차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 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하는 쪽하고 이 찬성하는 쪽에서 뭐 입장이 좀 바뀌었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달라진 게 없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요. 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더 세밀하고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요. 환경단체는 이따른 소송 패소로 인해서 이제 기댈 것은 여론밖에 없다라는 의지로 전국적인 이제 반대 캠페인에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이제 추진위원회 의회 대표가 또 반대 측에서는 환경시민단체와 법률자문기관이 그리고 중간자적인 전문가 그룹과 이해관계자 등 총 14명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내일 10번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후에 8월 초에 합동 현지 조사를 마치면은 최종 이제 종합 토론을 거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찬성 반대 쪽 모두 지금 상당히 다급하고 막바지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이제 그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우선 환경영차 본안에 대한 평가 본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자면 동의나 부동의 그리고 또 조건부 동의나 보류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협의가 마무리되면은 우선은 뭐 투자 심사와 나머지 절차들이 수월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속단하기 힘들지만 현재 4가지 조건 중에 환경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부동의인데 이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가지는 지금 사업 주체인 양양군이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양측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항상 뭐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로 항상 부딪히는 건데 사실 뭐 여론도 또 이렇게 좀 조정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뭐 다른 케이블카 선진국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제 계획 단계부터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연구 분석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리스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 공동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설악신문 김주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위를 먹었는지 제가 요즘 입맛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음식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뭐 입맛 없어 하시는데 우선 저도 사실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다이어트는 됩니다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걱정부터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취재차 들렀던 곳에서 이제 보리굴비 정식을 먹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이걸 보리굴비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 밥 잘 안 먹힐 때 그 물마른 밥 한 숟갈 먹고 이 보리굴비 한 점 먹으면은 진짜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가끔 보리굴비 먹는데요. 네. 이게 그냥 굴비가 아니라 왜 보리굴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이걸 생각하시려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즘 핸드폰 이렇게 물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간혹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응급처치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면에 물기만 닦아낸 핸드폰을 한동안 이렇게 쌀 속에 묻어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 몰랐죠.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들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습기 제거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리굴비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 여름에 이제 굴비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나 뭐 이럴 때로 돌아가 보면 전통적으로 조기는 봄에 잡힙니다. 네. 보통 봄에 잡히면 이제 봄에 잡히는 조기를 이제 염장을 한 다음에 이 해풍에 말리는데 짧게는 10일, 길게는 2달 정도 걸립니다. 이 말리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리다 보면 이게 보통 이제 그 해의 첫 굴비가 나오는 때가 보통 뭐 5월 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더워지기 때문에 굴비를 아무리 잘 건조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굴비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기름이 있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공기 중에 두거나 이렇게 상온에 두면 이렇게 수분과 기름이 나와 산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니까 우리 그 조상님들이 보니까 보리를 보관하던 그 쌀띠주 여기다가 굴비를 박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가 보리가 이제 수분도 빨아들이고 이렇게 표면에 흘러나온 기름도 빨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제 그렇게 보관했다가 여름만 잘 지나면 뭐 가을 겨울은 이렇게 무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든든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굴비를 드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예전에는 뭐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보리도 사실 먹을 보리조차도 이렇게 흔치 않던 시절인데 이렇게 굴비를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이 굴비의 비린내가 보리에 이렇게 묻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리가 이제 비려서 못 먹는 거죠. 그건 보린다 버려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있는 집에서 그럼요. 이건 뭐 어지간한 집에서는 엄두도 못 낼. 사실 뭐 굴비 자체도 귀한데 보리굴비까지 해 드셨던 집들은 말입니다. 뭐 어지간한 명문세도가 아니면 뭐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랬었죠. 예. 보리굴비가 유명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보리굴비는 이제 굴비를 재차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보리굴비로 유명한 지역은 곧 굴비로 유명한 지역이죠. 영광굴비?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굴비가 가장 유명한 곳은 영광. 그중에서 영광군에서도 법성포. 예. 법성포인데 이게 사실 조기 자체는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추자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황해도 해주까지 서해에서 거의 모든 바다에서 봄 되면 제일 많이 잡히는 생선이 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는 뭐 구워도 먹고 뭐 탕으로도 먹고 여러 형태도 드셨는데 일단 굴비로 만드는 조기는 전부 영광군 법성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말린 거죠. 네, 말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는데 조기는 이제 법성포로 보냅니다. 법성포가 이제 이렇게 굴비의
굴비의 최적지로 이렇게 된 것은 우선은 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소금이 나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영광군 근처에는 이렇게 이름난 예전부터 이름난 이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천일염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이제 굴비를 말리는 시기에 그 습도와 일조량이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굴비는 보통 우리가 햇볕이 말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바람이 말립니다. 그러게요. 바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바람이 습도를 이렇게 가져가고 바람이 다시 해풍이 이제 짠 기운을 좀 불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예. 그만큼 바람이 중요한데 이 4, 5월 법성포에서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북서풍이 그 해안가 쪽으로 불어오기 네. 때문에 말리는데 이렇게 조기를 말리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 습도도 좋고 햇빛량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바람. 네, 어떤 바람이 진짜 부느냐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예. 이 법성포의 자연적인 조건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영광굴비가 유명하고 예. 법성포가 또 굴비의 아주 대표적인 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보니까 4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고문서에도 보면 당시 영광군수가 임광이었던 영광군수가 한양의 친지와 조정 대신들에게 굴비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굴비는 선물용 혹은 뭐 아주 뇌물 네. 그 가치가 높았다는 거죠. 아, 예.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굴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도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만. 그럼요. 그 네. 보리굴비집 유명한 데 있어서 저도 가끔 찾아가요. 근데 네. 가격은 좀 천차만별인데 네. 어떻게 해야 잘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위생적인 환경, 뭐 전통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영광군에서 이렇게 건조된 굴비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이제 영광 수협에서는 이게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꼬리표 같은 걸 영광에서 말린 것들은 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통 구매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고. 근데 저는 그 꼬리표 붙은 보리굴비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비싸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 반드시 이렇게 비싸다기보다는 그 영광군에서 인증을 하는데 요즘 뭐 참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세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가격대별로 천차만별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영광에서 말렸느냐 안 말렸느냐 그래서 이게 그래요? 이제 이 꼬리표 인증 표식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장에 가서 부세조길 사온 적이 있어요. 네. 집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데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가장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편하게 드시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 쪄서 그대로 쪄서 드시는 분들은 또 그것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물에 말아서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때는 좀 한 번 더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게 좋은데 찐 다음에 구워요. 예, 찐 다음에 예. 구우신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식당들도 있는데 가정에서 보통 구우실 때는 식용유보다는 예. 참기름을 조금 둘러서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풍미를 네. 잡아주고 그 기름의 어떤 이렇게 약간 좀 오래된 냄새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그것도 나아요. 요령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먹으면 다 이렇게 좀 먹기 좋게 발라주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는 일일이 다 이거 찢어 먹기 때문에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 먹기 좋게 발라주는 게 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애지간히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볼 땐 좀 이름난 가게를 찾으셔가지고 아주 가끔 그 음식점에서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보리굴비 나올 때 그 녹차 우리물을 가져다 주는 곳이 많거든요. 네. 차게 해서 네. 왜 녹차물입니까?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찬물에 드시고 우리 보리차 차게해서 이렇게 말아 드셨는데 네. 이게 점점 한정식집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약간 격조 있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먹는 보리차보다는 녹차를 차갑게 우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녹차가 약간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죠. 그 물에다가 그냥 보리굴비도 그냥 같이 풀어서 먹는 게 원래 제 맛이라면서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원칙은 없는 거고요. 네, 원칙은 없는데 예. 저는 좀 그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국물이 약간 좀 비려서. 예, 해서 저는 그냥 따로따로 입맛에 먹습니다. 따라 먹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 오늘 보리굴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귀장사하지 말고 이것 장사하라. 이것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한음절 눈. 예,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유튜브로 김상은 씨 처음 듣는데 커피 쿠폰 팡팡 줄 수 있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라디오 찾아왔다고 하셨는데요. 자, 김상은 씨 저희에게 문자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꿉꿉한 하루입니다. 건강하게 오후 보내시고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